안녕하세요. 그레오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저는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강의 들으러 왔어요. 오늘 비가 좀 가을비, 늦은 가을비가 많이 내리는데 조심조심해서 올라왔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멀리 고속도로를 제가 자유자재로 달리고 하는 것에 되게 두려움이 많았는데요. 책을 쓰고 이제 작가가 되어서 서울로 다니고 하면서부터는 그런 거를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고 의외로 제가 운전을 좋아한다는 그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0대 중반이 되어서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레언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세요? 아직도 보면 저도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나한테는 하느님이 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을까? 정말 다른 사람들은 참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나에 대해서 나를 참 모르는 것 같다.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끊임없이 찾으면서 아마 작가가 되는 길에 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게 실패라는 사다리입니다. 우리가 한 산에 어떤 이제 살아가면서 제가 뭐 엄마가 되고 아이들 교육을 시켜서 독립을 내보내는 커다란 산을 하나 이뤄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중년 이후에 나의 삶이라는 다른 산으로 건너가려고 해요. 그런 산을 건너갈 때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건너가려고 해요. 그때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죠? 네,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다시 그 산을 내려가야만 반드시 계곡을 건너고 다시 오르기 시작해야만 다른 산을 오를 수 있다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 불변의 법칙을 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산을 다시 내려가는 과정, 계곡을 건너는 과정, 그 산을 다음에 어떻게 올라가지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을 때에 따라서는 실패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실패를 하고 나면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실패라는 건 성공을 위한 또 다른 이름이라고 이름 붙여보시는 거는 어떠세요? 우리나라는 특히 실패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지 않고 그리고 실패하면 굉장히 비난하는 것 같아요. 거 봐라, 그냥 있었으면 본전이라도 건지지 않냐. 거 봐라, 그냥 가만히 있지 뭘 설쳐. 이렇게 하면서 남에게 되게 비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뭔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시도를 했다면 그런 실패의 과정을 거쳐서 배우는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10배, 1000배, 100만 배 더 많이 배우는 게 있다는 건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아가가 일어서서 걸음마를 배울 때 엄마, 아빠라는 발음을 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실패를 거듭하는지 여러분이 누구나 잘 아시잖아요. 이런 다른 산으로 갈 때에는 실패를 거치면서 알게 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뭘까요? 설레임? 아니면 기대감? 이런 걸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해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후퇴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2, 3년 뒤에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물론 노력을 해야만 씨를 뿌려야만 성과를 거두고 열매를 맺는다는 이런 것들은 그 불변의 법칙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예를 들면 뭘까요? 우리가 광고는 TV에서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국제전화를 걸 때는 국제전화비가 비쌌다든지 이런 거는 벌써 지금 다 어느 쪽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렸잖아요. 지금은 인터넷 전화로 제 친구, 호주에 사는 친구에게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통화를 하는데 완전 무료로 통화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오랫동안 1시간, 2시간 마음에 있는 진지한 얘기까지 친구하고 통화를 해요. 급격하게
빠르게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오늘 알았던 얄팍한 지식이 전부 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산을 내려가는 게 싫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나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보 정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다음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산에 내려가서 작전을 짜는 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식량을 구하거나 다시 그 산을 연습하거나 그 산을 공부해서 올라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내려가면서 그 지금까지 있었던 산에서 배운 것을 그런 상황을 정리해 보면서 반드시 그 교훈을 얻어서 다음 산을 오를 때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교훈을 가지고 아주 훌륭한 밑바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는 내가 한 산을 키우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만 키우고 내가 이제 애들 직장만 가지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걱정할 게 뭐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삶이 이어지는 한 문제라는 건 지속됩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엔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이렇게 인생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굴러가는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래, 그거를 해결하고 한 가지씩 또 이루어내고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목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그걸 무조건 문제라고 바라보는 관점을 철저하게 바꾸라고 하고 싶네요. 이런 과정에서 성공자와 실패자들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나한테 이렇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라고 해결책을 먼저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노력하면서 이뤄나가는 대신에, 실패한 사람들은 좌절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포기하고 다시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삶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 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포기라는 게 없다고 합니다. 놀랍죠?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가속력을 붙이는지, 나중에는 달리고 싶지 않아도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남들이 실패하거나 내 자신 스스로 믿지 못하고 나에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년 이후에도 어떻게 앞으로 남은 40년, 50년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한 산을 거쳤어도 다음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계곡을 지나고 산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그 과정을 인식하시고요. 그런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나아가는, 다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0년, 50년을 내가 살아온 길이 잘못됐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 그 안에서 배워온 다른 어떤 중요한 것들이, 교훈이 있을 거예요. 그 교훈을 실패의 거울로 삼아서 남은 40년, 50년에 대한 성공적인 인생의 밑거름, 밑바탕, 노하우로 쌓아나가시는 중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았지만 모든 게 다 성공한 삶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실패하고 1가지 정도 성공한다고 하네요. 아무리 성공자인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9가지 실패에 대해서는 거기 안에서 교훈을 배우고 나의 밑바탕으로 사용하고요. 나머지 1가지 성공한 기업들은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또 다른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는데요. 누군가 부지런한 농부가 봄에 씨를 심었기 때문에 저렇게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햇볕을 받아서 누렇게 한 들판이 이어가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다시 내 남은 인생에 씨를 심고 가꾸고 햇볕을 쪼여주는 그런 시간들, 실패에 좀 더 실패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중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언니였습니다.